우리는 학기말 영어 구조대 뿜뿜! 뿜뿜! 어서오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친절하게 해결해드릴 저는 전봉 선생님. 저는 이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요. 맞아요. 고교 학점제로 인하여 선택 과목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과목 성취도가 대학에 반영되는지도 학교별로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대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경 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학기말 구조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와우! 든든! 든든! 오늘 학기말 영어 구조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레고레고!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어 학기말을 구조하러 떠나볼까요? 선생님, 현 고1 학년 학생들은 현 고2, 3학년 학생들과 비교해서 대입에 반영되는 내신의 영역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학년도 고1 학생들은 지금 고2, 고3 학생들과는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상과 독서가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학교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의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1 학생 여러분, 꼭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앞으로 2, 3학년의 생활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요. 적당히 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싶어서요. 있던 기운도 없어지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학기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2회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공통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1학년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1회고사를 잘 못 쳤다면 어떻게 하죠? 얼른 알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1회고사는 최종 성적이 아닙니다. 보통 학교는요, 1회고사로만 성적을 결정하지 않고 2회에 걸쳐서 정기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평가와 합산하여 1학기 최종 성적으로 확정되어 나가는데요. 1회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2회고사 때 1회고사의 경우를 잘 성찰해 보면서 부족했던 준비 과정을 잘 살펴본다면 2회고사 때는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네요. 2회고사와 수행평가라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부담 가지면서 시험에 대비하시지는 마시고요. 평상시에 조금씩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는 천천히 조금씩 내신 대비 스케줄에 대한 팁을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더 계획적으로 2회고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준비 스케줄은 모든 학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스케줄 적을 준비 됐어요. 얼른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굿. 준비 되셨죠?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습했던 모든 자료를 모아서 부족한 필기 상태를 파악하시고 교과서나 유인물, 보충 교재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시 다루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필기 상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필기를 평소에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별 전략을 살펴볼까요? 우선 4주 전. 전에는 기본 내용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는 내용 파악을 우선해 두세요. 3주 전에는 읽으면서 구문, 어휘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시되 핵심 문장을 밑줄 긋거나 스스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세요. 2주 전에는 영문과 한글 해석을 1대1로 매칭해서 해석해 보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전. 에는 한글 내용을 보고요. 기본 영작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문장보다는 어떤 핵심 표현 구문이나 핵심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영작해보는 연습을 해본다면 서술형 평가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와우! 이번에는 선생님의 조언처럼 이렇게 준비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걸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꼭 이것만은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만은 신경 써보세요. 내신 시험은 수능과 달리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의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또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수능은요, 기본 개념에 이해를 좀 더 비중을 둔다면 내신은요, 기본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 대충 감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충 감각적으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감각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서술형 문제는요, 거의 손을 못 대실 수 있거든요. 서술형 점수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암기는 필요하다. 그럼 어떤 것들을 암기해야 되나요? 주로 독해가 정기고사에 나오니 어휘학습이나 문법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어휘, 중요 표현 구문, 문법, 그리고 내용을 거의 암기하시면 내신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암기를 할 때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로 나눠서 암기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위권 학생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는데 바로 독해로 들어가지는 말고요. 한글로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내용에 대한 흐름을 알고 영문 독해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 한글로 보라고요? 네, 영어 시험인데 한글로 보라고 해서 매우 당혹스러우셨죠? 네.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요, 우선 우리말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마치 선생님처럼요? 나처럼요. 아, 그래서 한글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중위권 학생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중위권 학생들은요, 기본 어휘에 대한 이해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중요 구문을 중심으로 해석과 영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위권 학생은요? 네. 상위권 학생들은 기본 내용을 응용하거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요하는 문제에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풀어보셔야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상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했기 때문에 응용하는 능력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아, 도움받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사이트는 많이 아이들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유료 사이트인 exam4u나 무료 사이트인 황인영의 영어 카페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사이트들이 내신을 위한 다양한 변형 문제를 올려두고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선생님 덕분에 2회고사 준비 도전해 볼 수 있겠어요. 아, 근데 수행평가도 있었지요. 맞죠? 수행평가는 학교별 또 지도교사별로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교과 시간에 실시하면서 담당 선생님과 조별 활동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의 피드백 등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성실한 태도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좋은 평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꼭 포기하는 마음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 TV를 보는 친구들은요, 도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학습 속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팁은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평가에 잘 대비할 수 있겠죠? 평가 기준표 꼭 챙기세요. 허리요. 와, 2회고사를 잘 마쳤으니 여름방학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제 바다로 고고! 잠깐. 2회고사를 잘 마친 우리 학생들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선생님도요. 감사합니다. 우리 근데 바다로 떠나기 전에 영어 책도 한번 챙겨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봉수 선생님이 학년별로 학기 말과 여름 방학 때 꼭 정리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봉수쌤이 주는 꿀팁이라면 믿을 수 있죠. 믿어보세요. 혜성쌤, 이런 속담 아시나요? 고1 때 영어 학습 습관 고3까지 간다. 저도 잘 아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고1 학기 말 이때쯤 영어 학습 습관이 잡힌다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고1 학생들의 학기 말과 여름방학을 활용한 영어 학습 습관 들이기 시작해 볼까요? 레고. 혜성쌤, 네.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요.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은 어휘와 문법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어휘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교재를 활용해서 어휘 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교재가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어휘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평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키포인트네요. 네. 어휘 학습 시간을 자습 시간에 앉아서 손으로 쓰며 2시간 이상씩 어휘 학습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조금은 비효율적인 어휘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휘는 대략 하루에 60단어 정도가 좋은데요. 60단어나요? 허걱. 너무 놀라셨네요. 해보시고요. 혜성쌤처럼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면 개인적으로 알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대략 60단어 정도를 정해놓으시고 1일차에 60단어, 2일차에 60단어 이렇게 외워가는데요. 2일차를 시작할 때는 1일차에 외웠던 60단어를 보시고 2일차에 60단어로 넘어가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3일차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1일차, 2일차의 단어를 보고 3일차의 단어로 가셔야 되겠죠? 즉, 누적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정확한 철자까지 외울 수 없다면 눈으로 단어를 보고 뜻을 외우되 쉬는 시간, 잠자기 전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번 자주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한 문장 정도만 적어준다면 본문 반복 효과도 있으니까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네. 누적적으로 공부하되 여러 번 자주 봐야 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네요. 선생님, 그런데 문법 학습은 어떻게 하죠? 문법 학습은 여름방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한 권을 여러 번 볼 생각으로 단권화 전략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문법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재별로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교재를 정하고 그 교재를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책에서 채워보는 방식으로 해서 단권화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해변으로 떠날 생각이었는데 너무 슬픕니다. 해변도 다녀오셔야죠. 해변 갈 때도 단어책과 문법 책은 네, 해변 갈 때는 그냥 즐거운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떠나십시오. 2학년 학생들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학년 과정은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교두보로 내신도 챙겨야 하고 수능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수능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력이 중시되므로 영어 학습에서 내신과 달리 다량의 어휘 학습과 문법적 지식이 탄탄할수록
그렇게 할수록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수능에서요,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시면 1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시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낮은 등급을 받아도 되는 여유가 생기니 꼭 영어 학습을 포기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와, 1등급 받으면 정말 좋겠다. 그쵸? 그렇죠. 자, 영어는 절대평가, 즉 자신과의 싸움이니 꼭 좋은 성과를 얻어서 영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건 꼭 영어 학습에 국한되는 건 또 아닌데요. 그래도 2학년 학생들에게는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정말로요? 네. 기다려보세요. 2학년 학생들은요, 1학년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독서와 한 학기당 1개의 수상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기 말에는 교내 대회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독서 열심히 하시고 대회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독서는 꼭 진로 관련만 하면 되나요? 독서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다고 한다면요, 대략 진로 관련으로 50%, 융합 소재로 30%, 기타 소양으로 한 20% 정도의 비중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 자신이 관심 있어 하거나 진로를 명확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 자료를 선정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독서 자료를 펴세요. 학기호 TV는 끝나고요. 네, 현재 고2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입에 어떻게 적용될지 걱정이 많아서일 텐데요. 네. 각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와 도움 자료는 각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니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 진학 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신의 진로가 명확한 학생의 경우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본다면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간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화이팅! 네, 우리 학생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대입이 코앞인 3학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3학년 학생들은 이제 2회고사 이후에는 수시에 반영되는 성적 처리를 끝나고요. 수시 모집에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2학기가 될 텐데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의 영어 결과를 보시고요. 어떤 유형에서 자신이 약한지 그리고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으셔서 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9월 모의평가 때까지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이 약한 유형에 대한 다량의 연습을 해야 하고요. 자신이 부족한 개념을 알차게 채워나가야 하거든요. 여름방학 이후에는 실전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수능과 비슷한 조건에서 모의고사나 또는 다른 교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실 권장합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생해왔던 것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꼭 힘내서 모두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학기말 영어 공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학기말 내신과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강원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외쳐볼까요? 외치기 전에요. 네. 우리의 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대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함께 학생들에게 기운을 좀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대장님을 불러볼까요? 대장님! 짠! 자, 지금까지 저는 강원도 교육청 영어구조대 혜성쌤, 봉수쌤, 이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